자,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 첫날 배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엑셀 했고요. 자, 아까 우리 배웠던 엑셀이 있었죠. 엑셀이요. 엑셀은 뭐 하는 거예요? 전자표 계산하는 거라 그래요. 전자적으로 뭐를 표에 있는 내용을 계산한다 그래요. 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부분합도 계산하고 통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전자표 계산이라 그래요. 그럼 파워포인트는 뭐 하는 거냐?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프레젠테이션. 이거를 뭐라고 하면 표현이라 그래. 표현.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 표현하는 프로그램. 우리 평창올림픽 유치단이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가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막 발표를 했었죠. 그때 김연아 선수 나가서 막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파워포인트로 한 건 아니에요. 그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발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얘는 파워포인트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나를 표현해야 돼요. 내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볼펜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볼펜이 참 오래가고 가격도 싸고 튼튼하고 얘를 입에다 물면 입이 썩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친환경으로 만들었고 하는 거를 남한테 알려줘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볼펜 장사를. 그럼 어떻게 알려줘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말로? 말로 하는 데는 그렇잖아. 근데 볼펜이니까 남들 다 알아. 근데 이게 친환경 재료고 뭐 어떤 인증을 받았고 말로 하려면 입만 아파.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그림, 사진. 그리고 얘를 글씨를 쓰면 잘 써져. 동영상으로도 보여야 되고 어떨 때는 후기. 이 볼펜을 글을 썼더니 연애 편지도 잘 써져서 여자친구가 좋아하더라. 뭐 이런 후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막 보여줘야죠. 그런 걸 하려면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특히 초등학교에 가면 조별 모임을 해요. 조별 모임을 해서 어떤 발표를 하라 그래요. 특히 방학 때 집에서 강낭콩을 키워봐라, 뭐 봉숭아를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는 거를, 꽃이 피는 거를 그때 차각차각 찍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면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모둠 조별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찍은 거를 가지고 뭔가에다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예.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상대방이나 대중들에게 내용과 의미 전달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줄여서 파워포인트로 만들면은요 PPT라는 파일로 만들어져요. PPT라는 파일로. 파워포인트의 줄임말.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면 야 PPT 좀 만들어 이렇게 얘기도 해요. PPT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원래 PPT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가 PPT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유명해서 야 PPT 어떻게 됐냐 그러면 파워포인트 알아들어.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근데 직장에 갔는데 야 PPT 제작 좀 해봐 했더니 PPT가 뭐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넌 그것도 몰라? 또 하나는 요즘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쟤는 모르는구나. 대꾸도 안 해. 그러니까 배워서 가야 돼요. 배워서 가야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되게 꼬맹이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워포인트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세요.
자기 혼자 했다 그래. 자기 혼자. 우리 집 막내도요 자기 혼자 파워포인트를 했어요. 자격증도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잘 만드는데 엉망으로 만들어. 제대로 배워야 잘 만들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0원을 투자해서 100원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잘 모르는 사람은 1000원 투자해서 100원어치 벌어요. 근데 멋있기는 멋있는데 투자 금액이 너무 커.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잘 배워둔 사람은 100원 투자해서 1000원어치를 벌 수 있다고. 그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파워포인트 알려달라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지. 그게 기분 나빠서 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집에 젊은 식구들한테는 야, 파워포인트 어떻게 하는 거니 나 좀 알려줄래?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아니 못 알려줘요. 잘 말을 설명을 못해. 저같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딱 실행했더니 전 이렇게 보여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가보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했더니 뭐 이렇게 촥하니 열렸단 말이야. 자, 누구는 점선이 있고 누구는 점선이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좌우를 보시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막 보여. 저 위에 눈금자도 보이고 막 점선도 보이고 난리 버거지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뭐를 보는 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요 보기 메뉴 가보세요. 보기 메뉴. 저 끝에 머리에 보기 메뉴 가시면 눈금자를 볼래? 눈금선을 볼래? 안내선을 볼래? 그런 거예요. 안 봐도 돼요. 뭐가 보이면 지저분해. 자, 눈금자는 뭐예요? 눈금자. 저 위에 자가 보이죠? 0cm서부터 오른쪽으로 12cm, 왼쪽으로 12cm,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10cm, 아래로 10cm. 눈금자 안 봐도 되고요. 눈금선 안 봐도 돼요. 눈금선. 요게 2cm짜리입니다. 2cm. 자, 안내선. 가로, 세로 이렇게 안내선 있잖아요. 안내선도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안내선 안 봐도 돼요. 우리 공부할 때는 아직은. 해결되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 제일 먼저 시작하면 이따구로 나오죠. 제목을 입력하래.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볼펜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써 볼펜. 제목이 뭐냐면 잘 써진다 볼펜. 잘 써진다 볼펜. 뭐 잘 써 볼펜이라고 써볼까? 잘 써 볼펜이야. 이름이 잘 써 볼펜이래. 부제목엔 뭐라고 쓸까요? 개발자 홍길동.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나봐. 쉽게 말하면 제목 하나 쓴 거야. 제목. 제목만 딱 써갖고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여기다가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얘를 개발했는지도 좀 보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FDA 규격에 뭐 통과를 했는지, 뭐 친환경 마크가 찍혀 있는지, KS 공업 규격 마크가 찍혀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얘는 한 번 사면 한 5년은 써. 종일 글씨 써도 잘 안 달아. 뭐 이런 거 이 특징이 있다든지. 근데 얘가 5억이야. 안 사죠. 근데 이게 2,000원이래. 그럼 살만 하잖아. 이제 그런 걸 여기다 써야 되는데, 사진을 붙일 건지 동영상을 붙일 건지 표로 설명해 줄 건지 글로 설명할 건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형태가.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새 슬라이드라고 보이세요? 새 슬라이드? 가셔서 보세요. 여기 새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 가면 제목은 지금 만들었죠? 제목은 두 번 다시 안 만들어요. 어차피 제목은 한 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그 밑에가 이제 제목 및 내용이냐. 여기 새 슬라이드, 아, 보기 말고 홈에 가면 있다고. 보기는 뭐를 볼 때 쓰는 거고, 홈에 가면 새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새 슬라이드 밑에 요 위 그림 말고 글자 있는 거. 자, 제목 및 내용 가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거에 대한 지금 발표자를 만드는데 발표자료의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자, 개발 동기 엔터 치고 개발 기간 제품 특성. 자, 제품 특성을 제가 한 칸 띄었어요. 여기는 붙였었고 여기는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다 띄든지 붙이려면 다 붙이든지 이래야 보기 좋아요. 제품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허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제품 홍보, 공장 준공, 공장 설립. 공장을 설립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싶은데 웬걸? 돈이 한 푼도 없네, 개발자가. 알고 봤더니 우리 회사에 저한테, 홍길동이라는 이 개발자한테 투자 좀 하시오 라는 내용이었나봐. 여기다가 투자자 모집이라고 제목을 떡하니 쓰는 거죠. 자,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투자 좀 하시오. 그러려면 내용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큰 회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쫙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개발 동기를 또 써야죠. 개발 동기. 그럼 또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품 및 제목 및 내용 가서 여기다가 개발 동기라고 쓰고 여기다가 개발 동기에 대한 내용을 주절주절 이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품 특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품 특성. 제품 특성은 말로 쓰면 잘 못 알아듣죠. 새 슬라이드에 가서 뭐를 해야 될까? 이때는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근데 제목 및 내용에 가서 여기다가 제품 특성인데 글자를 쓸 게 아니라 아까 글자를 주절주절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를 쓸 거냐면 여기다가 그림을 불러올 거야. 그림. 얘를 클릭하면 그림이 불러와져요. 클릭하면 그림이 있는데 볼펜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냥 사진 샘플에 있는 여기 펭귄을 가져올게요. 그냥 펭귄을 그림이라고 치고, 그래서 이제 펭귄을 선택하고, 자, 다시 그림 삽입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뜨나 보세요. 요렇게 뜨는지 요렇게 뜨는지 아니면 저 위에 사진이라고 뜨는지 뭐로 떠요? 여기 있는 그림 삽입을 누르면 무슨 메뉴가 뜨냐고. 뭐 안 떠요? 뭐게 뜨긴 떴는데 그게 뭐냐고, 이름이. 요렇게 사진 라이브러리라고 떠요? 자, 저는 사진 라이브러리로 나왔는데 그 안에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샘플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그림 뭐 튤립이든 펭귄이든 마음에 드나 골라서 삽입해 보세요. 이게 이제 볼펜 특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잘 써지는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새 슬라이드에 가서 여기 있는 제품의 특성을 또 하나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럼 새 슬라이드에 가서
이거 이게 또 누를 거예요. 제품 및 이거 내용을 또 누를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동영상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 있네, 끄트머리에. 미디어 클립 삽입이라고 하는 게 동영상이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어떻게 떠요? 전 문서 라이브러리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비디오라고 하는 비디오 라이브러리로 뜨는지, 자 문서 라이브러리라고 뜨면은요, 여기 문서 라이브러리라고 뜨면은 왼쪽으로 쭉 내려가셔 갖고요, 내려가시면 여기 비디오라고 있어요. 비디오 가시면 비디오 샘플이라고 있거든요. 비디오 샘플에 가서 야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생. 예, 이 야생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여기 야생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까매요. 예, 까매요. 그래놓고 저 밑으로 가서 플레이 버튼 있죠? 까만 거 밑에. 그거 누르면 얘가 이제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 소리도 나와. 이게 뭐가 걱정인데 도대체? 아, 처음에 검은 게 나와서? 아,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걸 하는데 또 검은 게 나왔다고 놀라면 안 돼. 그때는 이제는 안 놀라도 되죠. 처음이니까 놀라는 거지 뭐. 자, 그 다음 이 제품에 대한 다른 볼펜하고 이 볼펜하고 나만의 볼펜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비교하기 좋은 게 뭐냐면 새 슬라이드로 들어가면 제품 및 내용에 가서 또 얘를 또 한번 누를 거예요. 이번에 표가 있어요. 표, 여기 표를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뭐 열은 칸이고 행은 줄이에요. 그러면 얘를 3칸 5줄 3의 5로 바꿔보세요. 3의 5 3의 5 3칸에 5줄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다 가격이라고 쓰고요. 가격 아니다. 가격이라고 쓰고, 가격이 항목이라고 쓰고, 여기는 잘써 볼펜이고, 예? 표가 안 뜬다고요? 엄마? 여기는 이제 타사 볼펜이라고 쓸 거예요. 타사 볼펜이라고 쓰고, 이왕이면 이거를 가운데 정렬해주면 보기 좋겠죠. 가운데서 뚝 하니 너무 좋겠지. 이렇게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요. 블럭 잡으시고 홈탭에 가셔서 꾸미시는 거. 홈탭에 가서 눌러서 이렇게 당겨. 밑으로 자, 가격은 잘써 볼펜이 2,000원이야. 다른 데 볼펜은 1,500원이야. 뭐 다른 데 꽤 싸. 근데 다른 데 볼펜은 6개월이야, 수명이. 근데 잘써 볼펜은 10년이래. 오, 그럼 이게 싸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제 항목을 구별해서 우리 새로 생산된, 새로 개발된 잘써 볼펜이 얼마나 좋은지를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비교하기 좋은 거는 뭐냐면 표야, 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컨텐츠 2개, 그림을 2개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컨텐츠 2개를 쓰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다가 내가 뭐를 막 꾸밀 수도 있어요. 거기다 도형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색깔도 좀 넣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빨갛게 칠하고 두 번째 페이지는 노랗게 칠하고 이러진 않아요. 노란색이면 다 시종일관 노란색이고
빨간색이면 시종일관 다 빨간색을 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아니면 검정 바탕에 흰 글씨,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 이런 건 안 해요. 빨간 바탕에 글씨 쓰면 왠지 공포스러워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잘하는 사람 중에는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은 막 지루해. 말소리가 재미있는 게 지루한 게 아니라 내용이 막 지루하게 생겼어. 근데 어떤 사람 거는요 재밌어요. 쳐다보고만 있어도 즐거워. 그 사람들은 색깔을 잘 쓰는 거예요. 색깔 심리학적으로 잘 한대요. 선생님 막 글씨가 날라오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해요. 지금 별걸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말 나온 김에. 여기 두 번째 가서 개발 동기랑 여기 쓴 거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 겉테두리가 있죠. 네. 그것도 딱 클릭해 보세요. 그것도 클릭하면 아까는 점선이었는데 그 테두리선을 클릭하면 실선으로 변하죠. 네. 이게 통으로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저기 애니메이션 벌써 오 그러죠. 오 날아오기. 날아오기. 어디 날아오기. 날아오고 있어. 누가 날라오기가 아니라 날아오기. 날아오기. 올라오기. 우와. 그런데 날아오기 누르면 밑에서 올라오나요? 네.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도 되잖아. 그거는 효과 옵션에 가서 고치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날아오기 누르면 우와. 슉슉슉슉. 우와. 재밌다. 잘 나가다가 왜 또 못 살아가 왜 나와? 날아오는 거 해보셨어요? 자 이것도요 소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소리 슉슉슉슉슉 뭐 이런 거 따라락 소리도 낼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창. 거기 가서 이거를 막 다 꾸밀 수가 있어요. 얘를 꾸밀 수가 있는데 소리가 일단 없는데 여기다가 레이저 소리 한번 넣어볼게요. 레이저 소리. 이게 마이크가 앞에 있잖아요. 제가 이 마이크랑 스피커랑 같이 자리 붙여 놓으니까는 하우링이 생겨요. 뭐 삑삑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 소리를 제가 조절이 아주 힘드네. 예. 그러면 여기는 소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레이저 소리를 넣었거든요. 그건 뭐 뒤에가 또 배울 거니까 어차피 소리 내는 거는. 예. 자 날아오기 효과를 이걸 딱 누르는 순간 밑에서 올라가는데 효과 옵션에 가서 오른쪽에서 날아와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하나씩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또 연습하려면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창 들어가서 재생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착착착착착 실행되는 게 보여요. 근데 좀 빨리 나타나나요? 자 시작 누르면 지가 난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가죠. 그럼 이것도 내가 클릭하면 지나가고 클릭하면 날아오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척척 날아오는데 너무 빨라. 이것도 뭐가 있냐면 타이밍이 있어서 느리게 어디냐 보세요.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죠?
거기 가시면 끄트머리에 내용 개체 틀 뭐 이렇게 보일 건데 그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타이밍이 타이밍에 가면 우리는 매우 빠르게로 돼 있어요. 매우 빠르게. 그래서 얘가 샥샥샥샥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총알 날아가듯이 할 수도 있고요. 타이밍에 가서 얘를 매우 느리게 더 느리게 할 수도 있어. 아침 먹고 하나 오고 점심 먹고 하나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안 볼 테니까 좀 느리게 가고 있죠. 그러면 자, 개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개발 기간 얘기하고 있을 때 뭐가 척척척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애니메이션에서 그 차지 않았던 거 중요한 거는 얘를 클릭하고 선택을 해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애는 이제는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자, 이거를 만약에 없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없음 하면 사라지고 날아오기 하면 날아오기가 되고 나타나기 하면 나타나기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타나기 누르면은요 꿈뻑 이래요. 꿈뻑이를 하니까는 자,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나타나고 있죠. 하나씩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개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고 쫙 설명해요. 그 다음 걸 딱 마우스를 클릭해. 아니면 저쪽에 리모컨이 있어. 리모컨 발표하는 사람 리모컨 갖고 있거든요. 그걸 탁 누르면 자, 개발 기간은 이렇습니다. 얘가 한꺼번에 나타나 있으면 보는 사람이 특허 종류는 뭐를 받았을까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난 개발 동기 얘기하고 있는데 제 특허 종류가 뭐가 있을까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 가려놓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보여주는 거지. 필요할 때만. 그래 여기 집중을 하지. 그렇지. 예. 그럴 때는 나타나게 밝기 변화도 있어요. 이때 Shift 키 누르고 F5번 키 누르면 F5번을 처음부터 누르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딱 난 요거만 보여주고 싶고 요거만. 그럼 Shift하고 F5번을 누르면 딱 그 화면만 크게 나타나요.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F5번. 그럼 투자자 모임이 뜨죠. 그때 이제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까 날아오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날아오기였으면 Shift하고 F5번을 누르면은요. 자 보세요. 하나 날라왔죠? 아까는 연속으로 날라왔지만 지금 하나만 날라왔어요.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엔터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또 하나 올라와요. 아 그냥 지 혼자 쪼르르 다 날라와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떼거지로 날라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씩 날라오게 할 수도 있고 가만 두면 5초마다 하나씩 날라오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동시에 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씩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게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날라오게 할 거냐 이렇게. 그러면 하나 날라오고 또 하나 날라오고 또 하나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날아오는 시간이 어때요? 좀 빨리 날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 타이밍에 가서 얘를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볼까요? 아 답답해. 뭐 나타날 때마다 아주 지루해.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이에요. 또 있어요. 되게 많아요. 흔들기도 있답니다. 흔들기. 자 보세요. 살랑살랑 흔들어야
흔들어 줬어요. 이렇게 돼요. 흔들기. 회전도 돼요. 크게 작게 해도 돼요. 꿈뻑거리면서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종류 되게 많아요. 자, 회전하면서 나타나요. 자, 보세요. 회전하면서 나타나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걸 꾸몄잖아요. 어떤 걸 꾸몄는데, 이런 동영상이 보이게 꾸미고, 아까 글자가 애니메이션 처리가 되게 꾸몄잖아요. 이 꾸민 거를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잖아. 관객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처음부터 보여줄 거라면 F5번. 여기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쇼에 가서 처음부터 보여줄 거냐, 아니면 현재 있는 것부터 보여줄 거냐. 이거 처음부터 보여주는 건 F5번, 현재 지금 것부터 보여주는 건 Shift F5번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딱 발표할 때 막 찾으러 다녀요.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이거를 칙 눌러요. 이렇게. 그건 초짜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Shift F4 탁 눌러버리지. 바로 키보드로. 그러면 손님들이 왔는데 음식상을 쫙 펼쳐놓고 이제 드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손님이 딱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 날르고 있어. 막 젓가락 넣고 숟가락 넣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할 때는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발표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발표를 잘해야 오, 저 사람은 진짜 재밌게 맛깔스럽게 잘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단에서 발표 자료는 그 발표하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죠. 전문가들이 발표해서 다 제작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자가 이제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자동으로 시간 되면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쪽에 누군가가 조수가 있어서 이 사람 말할 때 화면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김연아 선수가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지. 지구상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죠. 그분은요, 발표장에 3일 전에 오셔가지고 5번 예행 연습한대요. 강당이면 강당 스피커 소리 다 체크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쪽에 가서, 오른쪽에 가서 떠들 건지, 왼쪽에서 떠들 건지, 앞에 가서 떠들 건지, 관중에 가서 떠들지 다 예행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발표 자료를 다 외운 거죠. 본인이 만들기도 하고 직원이 만들어 주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를 3일 동안 5번 반복 연습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홍보를 하잖아요. 물건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 엄청나게 팔리고 애플 주가가 쫙 올라간대요.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사람이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가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자, 파워포인트를 하는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 닫을게요. 그냥 닫기. 저장 안 해도 돼요. 네. 자,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2010 얘를 실행하거나 또는 바탕화면에 있으면 좋은데, 본래 엑셀 파워포인트는 프로그램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없어요. 우리는 바탕화면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편하려고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본래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시작 눌러서 번거롭지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숙달되지 않은 사람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파워포인트가 안 깔려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자, 이 화면에 9페이지에 설명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종료는 다 쉽잖아요. 저 끝에는 X 누르면 종료되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자, 종료는 이렇게 합니다. 저 끝에는 X 눌러서 종료도 하고요. 파일에 가서 끝내기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앞부분이 있어요. 요 앞부분, 요 P자라고 써있는 글자 있죠, 앞에요. 거기를 더블 클릭해서 닫혀요. 예를 들면 메모장을 실행했는데 그 메모장 앞에 그림이 있죠? 메모장 앞에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도 닫혀요. 근데 만약에 뭔가 흔적을 남겼으면 저장할까요? 묻겠죠. 그때 저장할 거라면 저장하고 안 할 거라면 아니요 누르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종료하면 되고. 다시 파워포인트 실행했어요. 자, 11페이지 보세요. 파워포인트를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냥 이 안에 있는 메뉴를 내 마음대로 막 돌아가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수업을 하거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 아까 애니메이션 하는 거 있었죠. 애니메이션이 뭐가 날라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용어를 아는 사람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애니메이션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막 뭐가 움직이는 걸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용어 차이예요.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잖아. 애니메이션이랑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는. 그렇죠. 근데 책에는 움직이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애니메이션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용어를 좀 아셔야 되겠고. 자, 11페이지 1번이 뭐예요? 1번 쫙 윗줄에 있는 거 이거 뭐라고? 영어로 타이틀바, 제목줄. 제목이 표시된다 그래서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엑셀처럼 뭐가 있어요?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조그만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서부터 홈, 삽입까지 쭉 보기까지 있죠. 그렇죠. 이건 메뉴 탭.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이라는 메뉴 탭이 있고, 그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나타나는 뭐가 있다? 리본 메뉴가 보이고, 리본 메뉴. 밑으로 펼쳐지는 메뉴를 리본 메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탭은 어디냐면 왼쪽이 슬라이드 탭이에요. 슬라이드 탭.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개요 탭도 있어요. 개요 탭, 슬라이드 탭. 우리 옛날 시청각실에서 환등기로 뭐 공부한 적 있었죠. 시커멓게 껌껌하게 막아놓고 환등기 뭐 필름 같은 거 넣어갖고 이렇게 불 비치면 뭐가 보였잖아요. 그거를 슬라이드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씩 만든다 그래서 이 화면을 슬라이드라 그래. 슬라이드. 근데 그거를 슬라이드별로 볼 거냐 안에 있는 글자별로 볼 거냐. 예를 들어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쓰면 글자가 보이고요, 슬라이드를 보면 모양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보일 수 있겠죠. 아까 여러 개 만들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별로 볼 거냐, 이것도 좀 넓게 볼 거냐 좁혀 볼 거냐는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안에는 글자별로 좀 볼 거야 그러면 개요로 보면 되고, 뭐 그거는 뭐 또 배우면 되니까. 오른쪽을 슬라이드 창, 왼쪽은 슬라이드 탭, 개요 탭 이런 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높이를 좀 내리는 걸 올려놓은 건데, 여기는 슬라이드 화면이 보이고 밑에는 뭐냐면 뭐라고 써있어요? 제목이, 내용이 노트. 여기다가 구구절절히 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말할 내용을.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관중을 쳐다보면서 활짝 웃는다. 1초 후에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관중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안녕하세요 라고 답하면 반갑습니다 라고 역시 크게 외친다. 이게 대본이야. 내 대본. 잘하는 사람은 대본 없이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 발표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막 떠는지 몰라. 그래서 요거를 요 대본은 관중들이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쓱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놓고, 사실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면 화면만 보이지 그거는 안 보여요. 밑에 건 안 보인다고. 그럼 나는 요거를 따로 인쇄해서, 요즘 쇼프로는 보면 사회자들이 이렇게 책받 두툼한 거를 이렇게 갖고 있죠. 발표하는 거 이거 순서지. 그거를 따로 여기에서 인쇄할 수도 있어요. 인쇄할 수도 있어. 이때 뭐를 인쇄할 거냐면은, 여기 뭐냐면은 슬라이드 노트를 인쇄하면 돼. 슬라이드 노트. 그러면 요 내가 발표할 내용하고 밑에 떠든 얘기, 내가 메모한 거 있죠? 이걸 인쇄해서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 이걸 보면서 관중을 쳐다보면서 활짝 웃는다. 탁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외친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럼 안녕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 그럼 저쪽에서도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만의 멘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를 인쇄할 수도 있고, 이건 내용만 인쇄해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드려야 되고,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은 이걸 만들어 놔야 돼. 예.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될까요? 무진장 연습하고 외우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저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밑에. 요 밑에 뭐라고 써 있나 보냐면요. 뭐야. 슬라이드 1-1 이런 말 보여요? 네. 전체 슬라이드 하나만 만들었나봐. 아직은 하나밖에 없대.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에 가서 뭐를 하나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둘. 근데 1번을 누르면 둘 중에 첫 번째 거로 갔고, 밑에 거 누르면 두 장 중에 두 번째 거로 왔고. 근데 이거를 마우스를 끌고, 얘를 끌고 밑으로 내리면 바뀌어요. 끌고 바꿀 수도 있어.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든지. 그럼 순서를 막 바꿀 수도 있다고. 그 오른쪽 끝에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읽기용 보기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보기 이런 것도 있고요. 화면 밑에 보시면 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제 밑에 줄에 얘를 확대해서 볼 건지 축소해서 볼 건지 이런 것들. 뭐 보이세요 거기? 여기 또 보기 단추라 그래. 보기 단추. 저 위에 있는 건 보기 탭, 보기 메뉴고, 밑에 있는 건 보기 단추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화면이 어때요? 커지고 작아지죠? 확대 축소. 뭐 그거 다 아는 거지 뭐.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안 만들잖아. 어떻게 만들? 이렇게 하면 크게, 이건 또 너무 크잖아. 적당히 맞춰야 되는데, 화면을 보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화면을 보면서. 밑에 있는 설명 쓰는 날이 많아지면 그림이 작아지고, 설명 쓰는 날을 내리면 편집하는 창이 커지고 그래요. 다 그래요.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13페이지 볼게요. 너무 크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작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보기 메뉴에 가서 보기 창에 맞춰라 그러면 알아서 착 맞춰줘요. 확대 축소에 가서 내가 크게 볼 수도 있고, 확대 축소에 가서 작게 볼 수도 있는데, 창에 맞춰라 그러면 알아서 착 맞춰주는 거예요.
보기 면역감이 있죠. 이게요 와이드 모니터 쓰시는 분하고 또 달라요. 와이드 모니터는 넓잖아요. 높이가 낮죠. 너비가 넓은 대신에 높이가 낮아요. 그러면 와이드 모니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너비는 넓은데 비해서 높이가 낮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무조건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작업해야죠. 그때 창에 딱 맞추면 이렇게 창이 커지면 알아서 커지는 대로 또 커지고 이렇게 그런 거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다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아까 홍길동 연습하던 거 빼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 프레젠테이션 누를 겁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비어있는 형태의 발표 자료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 하나 만들어졌죠? 자,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교재는 14쪽이고요. 대한외국어 대학교. 제목란에다가 대한외국어대학교라고 쓰고 부제목란에는 일반 전형 모집 안내라고 책에 있는 대로 써볼 겁니다. 대한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첫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만들어야 돼요. 초보자들은 A4 용지를 이면지 못쓰는 종이 뒷면에 깨끗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연필로 제목도 쓰고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거기다 표를 그려 넣을 건지 어떤 그림을 넣을 건지 그렇게 미리 작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작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거나 컴퓨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진 분들은 이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제 파워포인트 직접 입력할 수는 있지만 초보자들은 직접 입력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기승전결도 안 맞고 뭐가 하나도 안 막 뒤죽박죽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첫 장은 끝났으니까 새 슬라이드에 가서 이번에는 비교라는 걸 선택할 거예요. 비교. 아까는 제목 및 내용 했었죠? 이번엔 비교예요. 비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여기 제목에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교재 한 장 더 넘기시면 있어요. 모집 학과 및 장학금 특전 아까 표로 만드는 거 약간 다르죠. 표를 만들려면 내가 몇 칸인지 만들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요 슬라이드 구조는 뭐예요? 컨텐츠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래서 비교라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굳이 비교를 안 하고 반반 나눠서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일 위에 제목 쓰고 그 표 안에 글 쓴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위에다 또 소제목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잘하는 사람은요, 여기 이 비어있는 화면에다가 제목 만들고 소제목 만들고 안에 내용 만들고 다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략 모양새를 골라서 써라, 이렇게 써라 이거죠. 자, 이제 대략 2개를 만들었어요. 글자 모양도 안 맞고 색깔도 모양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은 다음에 와서 오늘 이제 퇴근하고 내일 와서 다시 만들 거예요. 그러면 파일에 가서 저장 눌러야죠. 해보세요. 저장.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고 문서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문서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다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글씨 쓰시려고 바쁘신 것 같은데 글자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 걸 거예요. 그렇죠? 예. 문서 라이브러리에 저장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문서에 저장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름은 처음에 대한외국어대학교로 제목을 썼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제목으로 들어가요. 그 저장 누르면 저 상단에 제목에 대한외국어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닫아볼게요. 얘를 다 닫아볼게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퇴근했단 말이야. 그 다음날 와서 이어서 작업해야죠. 어디 있다고요? 내 컴퓨터에 가서 문서에 가서 대한외국어대학교라고 보이네. 여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릴 거예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화면이 바뀌고요. 제목에다가 그 다음에 부제목란에다가 여기서 만약에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는 안 치는 게 좋습니다. 엔터 치면 줄이 바뀌어서 꼬여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제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 슬라이드가 하나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꿈의 세상 뉴 미디어전 초대 라고 이렇게 쓰고 내용을 여기다 이제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장 명령은 저 위에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기 가서 저장 누르나 거기서 저장 누르나 같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첫 제목에 있었던 게 제목으로 아예 들어가요. 알아서. 그럼 저장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마저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장을 누르면 또 그 이름으로 마저 저장되고, 그다가 이제 다 됐으면 닫아버리고 또 다음날 와서 또 마저 일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엑셀은 저장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 엑셀도 마찬가지로 저장하시면 돼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22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자, 발표를 하는데 글자가 안 이뻐. 글자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배경도 쫙 멋있는 건 넣으면 좋겠고, 글자도 막 모양새도 넣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글자를 꾸미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이에요. 새 슬라이드를 하나 더 꾸밀 거예요.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을 누르시면 요런 게 형태 뜰 겁니다. 거기다가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입력하세요. 각종 공해와 무절제한 생활 습관? 이게 뭔 글자야? 교재 24쪽에 보시면 교재 24쪽에 보면 우리말로 돼 있어요. 야채라고 쓰지 말고 채소라고 쓰세요. 권장 단어가 채소예요. 야채가 아니라. 마지막에 엔터 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엔터 치면 꼬여버리니까 마지막엔 엔터를 안 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목 쓰고 나서 마지막 엔터를 탁 치면 안 되고요. 네. 자, 이제 교재 22쪽을 보시면 교재 21쪽을 보시면은 이 제목이 약간 굵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문단은 앞에 지구본 같은 동글뱅이가 큰 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 네 줄은 번호가 1, 2, 3, 4 들어가 있고 빨간색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 따로 쟤 따로 작업을 할 거냐, 아니면 통으로 바꿔놓고 나서 나머지만 다시 고칠 거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차피 파란색 따로 빨간 거 따로 할 거예요. 자, 먼저 제목을요 마우스로 블럭을 잡지 마시고요, 제목을 클릭하면 점선이 보인다 그랬죠. 박스가요. 그 박스를 선택하면 실선이 되면 통째로 선택된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갔고 나는 생활 속 세 글자만 꾸밀 거야. 그럼 이렇게만 블럭을 잡으면 되지만 지금은 다 할 거잖아요. 다. 그럴 때는 이 선을 클릭하면 박스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홈탭에 가서 뭐를 할 거냐면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은 양재 소슬체라는 글꼴을 쓰려는데요. 여기 글꼴이 있어요. 글꼴. 아까 새 슬라이드 옆에 보면 글꼴 그룹에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쭉 내려가면 양재가 또 있나? 양재동에 있는 건가? 양재 소슬체스. 양재 소슬체는 양재라는 글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양재동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한 거예요. 오, 글자가 되게 좀 모양새가 특이하죠. 그렇죠? 크기는 책에는 48을 하라 그랬는데 얘를 48을 해야 될지 45로 해야 될지는 이거 누르시는 거예요. 이거 커져라. 너무 커지다 보니까 막 줄이 바뀌었죠. 이건 안 하면 못해. 줄여. 그랬더니 48이 참 보기 좋더라 이런 얘기지, 처음부터 48이라는 글꼴의 크기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크면 이따가 여기다가 동글뱅이 기호도 넣어야 되거든. 기호도 양쪽에 뭘 넣어야죠. 이렇게 동글뱅이 하얀색 검은색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아니면 미리 넣어놓고 글자 크기를 바꿔도 되고.
그랬더니 48이면 될 것 같다는 뜻인 것 같고요. 색깔 가가 옆으로 쭉 가면 빨간색 가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표준색에 가시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근데 하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는 안 보여요. 빨간색은 잘 보일 수 있는데 왠지 무섭죠? 그래서 파란색을 하라는 거야. 파란색. 근데 진한 파란색인지 그냥 파란색인지 옅은 파랑인지는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는데, 약간 뭐 그냥 파랑으로 할게. 이렇게. 그리고 그 글꼴을 그룹에 가시면 가가가 옆에 S자가 있어요. S자. 가가가 옆에 S자가 있는데, 첫 번째 가를 누르면 굵게 나오고요. 다시 누르면 굵은 거 빠지고, 그 옆에 기울어진 가 누르면 글자가 자빠지고, 다시 누르면 똑바로 쓰고, 밑줄 쳐 있는 가 누르면 밑줄 쳐지고, 다시 누르면 밑줄 빠지고, 다 선택하면 굵어지고 넘어지고 밑줄 쳐지고 그런 거죠. 뭐 다시 누르면 다시 빠지고, 그 옆에 S자 누르면 글자에 그림자가 싹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다가는 그림자 넣으면 안 돼요. 헷갈려요. 눈이 아파요. 그래서 큰 제목 있잖아요. 제목. 이런 제목에는 사실은 이런 그림자를 넣어도 볼만해요. 근데 본문에는 제목 그림자 넣으면 눈이 어지러지해집니다. 이건 취소선이네. 취소선. 안 한다 안 하는 거로 그런 건데, 이건 그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요 정도만 꾸며보는 거야. 자, 그 다음 지금 얘들이죠. 얘들 요렇게 이거를 저 뒤에서부터 블럭 잡아서 앞으로 가도 되고요, 앞에서부터 블럭 잡아서 뒤로 가셔도 되는데, 자, 블럭을 잘못 잡았을 때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망쳤어. 그럼 실행 취소하면 되고, 블럭을 잘못 잡았을 때는 다시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 놓고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맑은 고딕, 이 맑은 고딕 말고 저 밑으로 가면 또 있어요. 맑은 고딕, 나눔 고딕도 있어요. 나눔 고딕도 좋아요. 나눔 고딕, 맑은 고딕이 있는데, 약간 얘들은요, 맑은 고딕보다 나눔 고딕을 써보면 약간 날씬한 느낌이에요. 맑은 고딕은 약간 몸이 약간 슬림은 한데 약간 통통한 슬림이고요, 나눔 고딕을 들어가면 좀 더 날씬한 몸매예요. 그러니까 나눔 고딕을 쓰면 글자가 옆으로 좀 한 글자로 더 들어가요. 맑은 고딕은 윈도우상에서 기본으로 쓰는 글꼴이고요. 자, 맑은 고딕 넣고 굵게 하래요. 굵게. 근데 여기 그림자 넣지 마세요. 그림자 넣으면 막 어지러지래.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또 파란색 하래요. 꾸며 보셨어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네 줄 블럭 잡고요. 글꼴은 태나무라는 글꼴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그냥 태나무라고 쓰셔도 돼. 태나무라고 쓰시면 저 밑에 어딘가에 태나무라고 뜰 거라. 그 엔터를 탁 치면 태나무가 돼요. 잠깐만. 태나무. 잘못 썼나? 태태태태? 에이, 태태태태. 아, 태하고 나무가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네. 태나무네. 태나무가 아니라
태하고 나무야. 에이 퇴퇴퇴퇴. 그 다음에 글꼴은 살짝 줄일 거래요. 글꼴의 크기는 살짝 줄일 거래요. 한 스텝 정도 줄이면 살짝 작아졌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이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식사와 수면을 그리고 고열량과 당질의 식품은 과일과 채소를 정상 체중을 얘네들이 중요한 글자들이거든요. 여기다가 밑줄을 칠 건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식사와 블럭 잡고 밑줄 치고 또 어디 가서 블럭 잡고 밑줄 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다시 블럭을 잡으면 다중 블럭이 돼요. 아래 한 거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밑줄을 치면 밑줄이 들어가요. 근데 블럭 잡기가 잘 애매해요. 잘못 잡으면 저처럼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갑니다. 이 삐져나간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삐져나갔잖아. 이렇게 식품은 다음에 밑줄 여기 한 칸 더 들어갔잖아. 얘네들은 밑줄을 빼줘야 돼. 채소를 다음에 요것도 밑줄 빼줘야 돼. 체중을 이것도 밑줄 빼줘야 돼. 글자 밑에만 밑줄이 들어가야지. 자, 이런 거예요. 각종 공해와 근데 블럭을 잡을 때 여차하면 이렇게 잘 잡히는 잘못하면 넘어가거든요. 잘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잘 안 잡히면 그래도 이렇게 잡았으면 밑줄 쳐놓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요건 밑줄 빼주면 되지. 닫혀 누르면 밑줄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도 좀 고쳐보자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곳에다 밑줄 쫙 한 거지. 중요한 데서 밑줄 쫙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이거 나중에 가고. 자, 다시 교재 26쪽. 이 책에는 건강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문서 작성하실 때 한자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 건강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굳이 안 바꿔도 다 알아요. 건강이 뭔지. 여기 생활 습관, 뭐 수면 이런 거를 굳이 한자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습이니까 바꾸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건강 블럭 잡고 한자 키. 키보드 제일 아래줄에 보면 한자 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르시는데 그 건강인지 저 건강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면 선택하고 여기 한자 사전을 보면 이건 하늘건의 별이 강인데 그 건강은 아닌 것 같고 요 건강인가 선택하고 한자를 누르면 이 건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하고 얘를 쓰는데 자 보세요. 얘는 뭐예요? 우리말로 건강이 있었던 거를 갈아치우고 한자로 뒤바꾸는 거고 요거는 뭐죠? 한글 옆에다가 한자로 병행 표기하는 거죠. 얘는 한자 옆에다 우리말로 병행 표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방법을 아시면 이제 선택하고 변화를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언론, 방송, 통신, 신문, 잡지 이 언론 계열에서는 규칙을 정해놨는데 매년 규칙을 바꾼대요. 유지되는 것도 있고 추가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한자를 쓰지 말고 외래어를 표기하지 말고 우리말을 잘 쓰자. 우리말을 잘 쓰자. 뭐 어느 이제 디자이너는 뭐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하고 라고 표현을 하지만 방송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외래어를 꼭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써야 되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워크샵. 워크샵 틀린 말인 거 아시죠? 워크숍이에요. 워크숍. 워크숍이라고 써야 돼. 이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크샵하고 필요하게 썼는데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워크숍이라고 써야 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뭐 스케이트, 올림픽 이런 것들은 뭐 원래 쓰던 것들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요런 것들은 틀리면 흉봐요. 또 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거는 어디서 찾냐면 한글학회 가시면 한글학회 거기 가시면 우리나라 표준법,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논문을 쓴다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시나 소설에서는 굳이 표기법에 안 맞추고 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책자는 맞춰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식사란 글자도 한자로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는 연습은 뭐 하면 되고 그렇죠? 식사 이렇게 바꾸면 되고 뭐 수면도 바꾸라고 하니까 뭐 바꾸면 되는데 이 수면인가?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바꿨다고 치고 그 다음 여기 요 앞에 글자에 기호가 들어가 있죠. 우리 교재 22쪽의 결과예요. 22쪽이 결과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글을 쓰고 꾸미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특수한 기호를 쓸 거예요. 키보드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는 가장 만만한 게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럼 여기에 이런 기호들이 쫙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저 끝에는 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이번에 반대 거 요 모양으로 만들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하얀색이 안쪽, 하얀색이 안쪽, 검은색이 바깥쪽 이렇게 가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기호 넣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책에 29쪽 보실래요? 29쪽에 가면은 제가 엑셀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수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원래는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저 끝에 기호가 있어요. 기호. 여기서 입력을 했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가지 기호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입력을 하고 찾아 넣었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추가로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안 쓰고 그냥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웬만한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했는데 자음이죠. 자음. 기역에서 히읗까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쌍지읒은 안 돼요. 쌍시옷까지만 썼다가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한 기호들이 나오는데 책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29쪽 밑에 기호 눌렀다 띄면은 느낌표, 뭐 점, 물음표 이런 거 나오고 니은 눌렀다 띄면 괄호 모양만 잔뜩 나오네. 괄호 모양. 디귿은 수학 기호, 리을은 단위, 뭐 몇 제곱미터 뭐 이런 거, 데시리터, 킬로리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옷이나 이응 같은 거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면 동글뱅이 글자, 괄호 글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읒은
로마 숫자 같은 거. 어떤 분들은 보세요. 제가 지운 눌렀다 띄고 한참키 누르면 밑에 로마 숫자가 들어가요. 파워포인트 보여드릴게. 로마 숫자 보이죠? 1, 2, 3, 4 있잖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고생하지 마시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자 하나, I자 두 개, I, IV. 그러면 로마 숫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 굳이 고생 안 하셔도 돼. 고생 안 하셔도 돼. 근데 얘는 사실은 세 글자죠? 근데 로마 숫자를 쓰게 되면은 뭐야? 이거 하고 너비가 어때요? 너비가 다 똑같죠? 근데 여기는 너비가 어떻게 해요? 너비가 다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두 글자고 얘는 세 글자니까 너비가 다 다르지 당연히. 근데 그거는 모양을 맞추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 특수문자는 어차피 너비는 똑같아요. 이게 더 깔끔하겠지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지 뭐. 모르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특수교를 입력을 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 책에 뭐 메모가 들어갔나봐. 메모. 공해라는 글자에다가 우리 22쪽에 보면은 각종 공해와 할 때 공해 거기에 뭐라고 쭈글쭈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22쪽 보시면 각종 공해와 할 때 와자에 뭐 노란색 바탕으로 뭐 글자 써 있죠? 그런 식으로 뭐 메모를 넣기도 하나 봐요. 엑셀도 메모를 넣는데, 그건 여기다가 블럭을 잡고 어디 가서 검토 탭에 가면 검토 메모가 있다. 뭐 엑셀 메모처럼 똑같은 검토가 있어요. 그럼 메모에 가서 여기다가 공해란 무엇인가 뭐라고 쭈글쭈글 이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다른 데 클릭하는 순간 글자를 가로막고 앉아 있네. 메모 들어간 거 보이세요? 새 메모. 자, 다시 보세요. 공해라는 글자 블럭 잡고요. 새 메모 누르면 이렇게 메모 입력하라고 뜨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면 메모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오케이 하고 메모가 들어간 건데, SE라고 써있네요. 아까 1번이었고 제가 지워버리고 또 다시 만들었더니 2라고 떴어. 2. 근데 문제는 와자가 가려졌잖아. 와자. 그러면 요 SE라고 되어 있는 선 있잖아요. 선. 얘를 마우스 끌어다가 이렇게 싹 제끼면 올라가겠지 뭐. 그리고 걔를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나요? 이렇게 딱 보면 되고, 이때 편집 누르면 어떻게 돼? 또 고치면 되고. 엑셀 메모랑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메모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도 이렇게 이제 넣으라는 얘기지 뭐. 왜? 부연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뭐. 공해가 뭔지를 몰라서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종 공해, 그럼 요즘은 공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공해가 있는데 그거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막 메모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근데 이게 만약에 화면이 되지는요, 만약에 슬라이드로 보였을 경우는 걔가 보여져요? 보세요. 아니 공예 아까 그 설명했던 여기 안 보이잖아요. 슬라이드 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얘를 아예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공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이거를 슬라이드 쇼를 하기 위해서 딱 갔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여기 뭐가 보여요? 아니요. 안 보이죠? 네.
이건 누가 보려고? 내가 내가 보려고.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려고. 그럼 보여주려고 하면 그냥 다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 여기다가 이제 내가 공해란 쓰는 종류가 거. 뭐 있으면 이제 가로 열고 뭐를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쓰면 그때는 나오겠고, 요거는 내가 좀 참고해서 보려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빨간 거 네 줄이죠. 네 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글머리 기호라 그래요. 여기에 지금 각종 공해 해가지고 동글뱅이가 나타나고, 건강할 동글뱅이가 나타나고, 규칙적인 해가지고 여기 동글뱅이가 나타났잖아요. 이거를 글머리 기호라 그래. 엑셀에서는 이런 걸 안 써요. 그러나 문서 작성하는 아래 한글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그냥 구구절절히 내가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을 요약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게 좀 낫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보세요. 다 블럭 잡아서 할 때는 블럭 잡지 말고 박스를 클릭하라 그랬죠. 박스를 클릭하고 어디로 오시냐면은 홈 탭에 오시면 단락 기호라고 해서 단락 그룹. 단락을 문단이라고 돼요. 문단. 우리가 악화시킨다 점 하고 엔터 쳤죠? 그 엔터 친 데까지가 문단이라 그러는데, 그 문단을 다른 말로 단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점점점점 글머리가 보이세요? 거기 가서 이런 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로 바꾸면 바뀌죠. 그렇죠. 없으면 하면 사라지는데, 없으면 하니까 헷갈리고 보여주는 게 좋은데, 조그맣게 보일 거냐, 동그라미로 보일 거냐, 네모로 보일 거냐, 큰 동글뱅이를 볼 거냐, 이런 거고. 근데 여기 있는 거 마음에 안 들거든? 새로운 거 없나? 그러면 밑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그림을 눌러요. 그림. 사용자 추정 가지 마시고요. 사용자 추정은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 기호들. 거기서 고르는 건데, 그림을 누르시면은 파워포인트 제공해주는 그림 모양들이 떠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파란색도 있고, 우리 책에는 지구본 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지구본 같은, 요거. 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지구본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하셔도 되고요. 네, 쭉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일 앞에 있는 거 이거 할래요. 나뭇잎처럼 생긴 거 있죠? 전 이걸로 할래요. 왜? 내 맘이야. 나뭇잎이 좋아 보여서 한 거야. 근데 형 재미없어. 그럼 A 바꿔. 또 가서 글머리 뭐 기호 가서 그림에 가서 쭉 내려가면 이런 모양새들이 있단 말이야. 모양새. 아까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뭐 지구 모양도 있죠? 그거 선택해 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앞에 동글뱅이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네. 얘는 안 돌지만 얘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안 돌아가네. 그냥 이걸 할게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자, 이제는 요거 밑에 네 줄은 번호를 매길 거예요. 번호로. 그때는 여기 있는 번호를 누르면 돼요. 번호가 돼요. 번호. 얘는 번호가 들어갔죠. 그렇죠. 만약 이걸 누르면 얘도 이렇게 표시가 들어가는 거고요. 번호로 가면 번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번호가 어떻게 가냐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라는 이 글자 옆으로 좀 속으로 들어가야죠.
22페이지에 그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얘가 안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거지. 자,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지금 페이지로 말하면은 34쪽 34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 집어넣는 건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이걸 눌렀어요. 목록 수준 늘림 안으로 들어가요. 목록 수준 줄임 그럼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늘림 그러면 뒤로 들어가는. 더 누르면 계속 들어가야 안 돼요? 적당히 집어넣어야지. 그 번호도 동글뱅이 1, 2, 3, 4인지 로마 숫자 1, 2, 3, 4인지 ABCD인지 괄호 1, 2, 3, 4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22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괄호 1, 2, 3, 4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눌러주시면 책처럼 괄호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처음에 밋밋한 것보다는 조금 강조도 보여주고 밑줄도 해주고 글자도 크게 해주고 이런 걸 꾸며본 거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38쪽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제목을 파란색으로 아까 꾸몄죠. 이거 아까 이거 글꼴을 양재 소설체로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런 걸 만들 거 아닙니까?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양재 소설체로 해야 돼요. 얘가 양재 소설체니까 여기도 양재 소설체고요. 얘가 파란색 글자니까 여기도 파란색 글자가 들어가야지. 얘는 빨간색 글자고 여기는 파란색 글자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서 파란색 선택하면 되지요 라고 하지만 글꼴도 바꿔야 되겠고 크기도 크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슬라이드가 50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매번 제목에 가서 다 고쳐야 되잖아. 이거를 한 번만에 착 안 되나? 제목이란 제목은 한꺼번에 착 안 되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야 노동을 안 하지. 그렇죠? 여러 개인데 하나를 딱 바꾸면 자동으로 착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50번 따로따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상노동이지 중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